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이어 오늘 대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의 당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연방검찰에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관광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DHS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길고 다루기 힘든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강화된 이민신청서 처리 지침을 시행합니다.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기각 처리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USCIS는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명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이민 신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명 문제로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이민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재접수해야 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이 직접 쓴 자필 서명이나 원본 서명을 스캔한 파일, 팩스로 전송된 서류 등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이핑된 이름이나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디지털 서명 등은 규정 위반으로 반려 및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이나 위조 서명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이스타 승인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미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다수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목록에 해당되는 국가 여행객들에게 미국 방문을 허가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최근 월드컵 기간 미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의 오류로 여행 허가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은 다수의 사례를 보도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여행자는 이스타 승인을 받았지만 예정된 비행 약 12시간 전에 상태가 승인 취소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출신이라고 밝힌 또 다른 여행자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도착 후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을 찾은 뉴질랜드 국적의 관광객은 온라인 레딧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이스타가 취소되었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여 만에 다시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헬프라인 직원은 CBP의 오류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를 감독하는 CBP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더 트래블은 CBP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이 지난 뒤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지킨 경우 영업일 기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공화당 등은 연방법이 단일 선거일을 정하고 있어 그날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한다며 주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미시시피 주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 법원은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상고심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5대4로 원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다수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선거법은 유권자가 선거일에 선택을 내리도록 요구할 뿐 투표용지 도착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치적인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가 하급심에 제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나 군인으로 국한하면 약 30개 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국세청이 한국으로 복귀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익명으로 제공되며 한국 정착을 위한 각종 세금 납부, 세부 민원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이달부터 한국 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갖고 들어올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국세청이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재외국민들이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실시됩니다. 화상은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줌으로 초대 링크에 접속해서 상담하고 전화는 유선전화 또는 보이스톡 등 통화 어플을 통해 상담합니다. 국세청에서 국제 조세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보호합니다. 상담 범위는 한국 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관련 상속 증여, 양도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 민원 절차 등입니다.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 등 한인 모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봐오던 어머니의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5분께 프레드릭 지역 볼드리지 서클의 한 주택에서 67세 여성과 3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두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 용의자를 찾고 있지 않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메릴랜드 검시소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숨진 두 사람은 한인 모자 관계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봐오던 어머니의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를 했으며 이번에 숨진 아들은 둘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를 통해 비만 치료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50의 본인 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 병원과 약국에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오늘부터 브릿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월 $50의 본인 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케어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치료 목적의 GLP-1 약물만 지원했으며 비만 치료만을 위한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등 고가의 비만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체질량 지수 35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다소 낮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 말초동맥 질환 등 비만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상입니다. 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먼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가 대상자 자격을 확인해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약국에서 월 $50만 내고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를 보험 지원 없이 사용할 경우 월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하지만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 비용은 메디케어 약제비 공제액이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